근데 이게 보통 보면 특히 아마 이제 한국식 가치 투자라는 말을 뭐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제대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근데 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PR 싼 걸 산다. 그게 반드시 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접근이 틀린 겁니다, 사실. 그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이잖아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저 포주를 산 적이 없어요. PR이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PR 순대로 쭉 소팅을 해갖고 이제 그 순위를 세워가지고 PR 낮은 것부터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PR 5배 미만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주식 없냐, PR 10배 미만에서 좋은 주식 없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좋은 회사를,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를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먼저 찾고요. 찾은 다음에 그 성장성에 비해서 현재 PER이 적정하게 평가받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성장이 우선, 그러니까 접근의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예.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PER 낮은 거를 먼저 선정해서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성장성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 거고,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과한 PER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적정한 PER 수준이냐 하는 식으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접근법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교조적 가치 투자자다, 잘못 배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모든 분이 그러진 않으실 거고, 이제 상당수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PER하고 결국 성장의 함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쭉 설명 들었으니까요. 사례를 보면서 이 PER하고 성장의 이 관계가 어떻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주가가 전개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이제 PER의 역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이제 SK텔레콤은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이동통신.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1990년에 4,163원에서 2000년대 이제 고점 칠 때 67만 4,759원 해서 이제 160, 200가 오른 거고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PER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한투자신탁 이제 출신을 말씀드렸는데,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이 1980년대만 해도 그때 주식형 펀드들이 있었는데 그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PER을 몰랐습니다. 예. PER을 알게 된 거는 이제 1990년대 들어갔고 90년대 초에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SK, 그때는 한국이동통신을 막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사갖고 막 한참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얘들이 왜 이걸 이렇게 미친 듯이 사냐. 우리가 그 대한투자신탁에 저희 선배 매니저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PER이라는 게 있다. PER로 보니까 그때 한국이동통신이 PER 2배, 3배 했어요.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쌌어요. 외국인들에 보면. 외국인들. 성장성 분명히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PER 2배, 3배여서 저포주로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그러다 플러스해서 이제 90년대,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다가 이게 계속 보급돼서 나중에 2000대 가면은 전 국민이 다 휴대폰을 갖게 되는 지점까지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성장까지 같이 붙은 거니까, 원래, 고성장 주면은 PER이 높아야 되는데, 고성장 주인데 PER이 2배, 3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매년 30%씩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하나씩 사면서, 처음에는 벽돌폰 이제 무거운 거 몇백만 원짜리 쓰다가 계속 보급되면서 이게 한국이동통신에 다 가입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2000대 가면은 이제 67만 4천 원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나타낸 거고요. 이 마지막에 상승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오버슈팅 했던 게, 이때 제가 요 담당 이제 그 통신 장비가 제 담당이어갖고 또 통신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이 SK텔레콤 관련해서 이제 외국
업계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세미나 와서 대한투자신탁에서 그때 이제 모아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다 휴대폰 갖고 영화를 볼 거다. 그럼 휴대폰 갖고 영화를 보면 SK텔레콤이 거기서 10%만 받아도 그게 돈이 얼마가 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대감까지 다 반영돼 갖고 마지막에 사실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벌어가는 거는 SK텔레콤이 아니고 넷플릭스가 된 거죠. OTT가 벌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고점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SK텔레콤 재미가 없잖아요. 성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이동통신 다 가입하고 나서 2000년대만 해도 이동통신 다 가입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OTT를 이제 휴대폰으로 볼 때 돈을 이제 과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수익 모델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수익 모델들은 다 실패했고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을 연 거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돈을 벌어간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자, 길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예. 지금 증시에 이제 가장 뭐 핫한 스타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인데 이거 뭐 너무 비싸다 아직 싸다 의견 분분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밸류에이션 기초로 해서 분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22년 6월 16일, 지금부터 대략 한 1년 전쯤에, 예. 그때 제가 방송을 했었던 게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 비면 10배 간다는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예. 이때 당시 에코프로가 가격이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면 13만 500원. 지금 에코프로가 요거 제가 작성할 당시에는 94만 천 원이었으니까 한 12.5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한 13배 실제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뱀이 지금 27만 5천 원. 지금 오늘 종가가 한 29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뭐 2.5 몇 배 되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됐는데 요때 제가 그 댓글이 재밌는 거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7만 5천 원대, 에코프로도 손해 중인데 냅둬야겠네요. 계속 냅두셨으면 진짜 대박 나셨을 것 같고, 그 밑에 분이, 그러나 주가는 배터리 IC 호언장담하고는 따로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따로는 안 가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간 거죠. 예.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가 예. 옛날에 SK텔레콤하고 똑같은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되게 고성장하는 이제 2차 전지 산업 중에서도 사실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였는데 PR이 3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배가 올라가죠. 그런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올해 한 4월 달 정도에 이제 그 여의도 기관 쪽에서 에코프로의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거 있고 지금도 이제 에코프로 고평가냐 저평가냐 기사 나오면은 이제 리서치 그 센터에 익명을 요구하는 이제 리센터 이제 분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는 여의도의 그 증권사 누구도 카바를 안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를 분석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분석 리포트를 딱 낸 데가 2군데인데 하나가 하나증권이고 하나가 삼성증권입니다.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 같은 경우가 제가 에코프로 좀 그 분석 좀 해라. 이거 진짜 회사가 좋은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 다 모르고 있다. 이거 좀 분석해 주면 안 되겠냐 대체 하고 제가 부탁해 갖고 그래서 김현수 연구원이 에코프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지주사라는 이유를 대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여의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만나가지고 그때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지주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지주사였는데 둘 다 지주사여서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분석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좀 분석해야 된다.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특히 IRA 때문에 이제 광물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커버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제 2차 쪽에서 많이 커버가 된 상태고요. 에코프로는 커버를 일부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쳤던 기관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겁나서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분석도 안 하고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른다고 해야 사실 이게 모른다고 해야 사실 정직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 회사의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뭐 가까운 미래 몇 년 미래가 어떨 것인지. 예. 또 하나는 지주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주사로서 포트폴리오 안에 넣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 예. 이 비즈니스가 또 어떻게 될 건지 예. 이 두 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했던 그 방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거구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이제 에코프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먼저 평가해야 되겠죠. 예. 에코프로 BM이 작년 3월 달에 22년 3월 달에 내놓은 이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2026년까지 총 7조 원을 투자해갖고 4조 원은 양극재 사업에 1조 7천억 원 전고체 사업에 9천억 원 리튬 투자에 2천억 원 재활용 사업에 쓰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26년까지 전고체 생산 능력을 21년 7만 7천 톤인 거를 총 55만 톤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거를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6년 캐파가 7배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전기차 대수로는 한 400만 대 분량이 돼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면 대략 40조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매출액이 총 11배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네이버하고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이제 두 회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 갖고 비교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영업이익을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PR에 조금 PR을 조금 수정한, 이렇게 PR은 원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순이익단에서는 영업의 이익단에서는 이제 좀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냥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PR을 계산한 게 EV 나누기 에비트, POR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쭉 한번 계산을 쭉 해본 거고요. 먼저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네이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22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을 한 1조 4,4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요 예상한 이유는 그 2019년부터 대략 한 2020년까지 네이버가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대략 한 9.1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이게 아마 유지되는 정도가 안 되겠나 해서 영업이익은 제가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추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POR, 이제 EV 에비트 POR 개념으로 해서 보면 22년에 27배, 23년에 25, 23, 21, 19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그런데 요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 주가는 한 24만 원 정도였고, 근데 22년 나중에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적을 보면 1조 4,400억이 안 나왔고요. 한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보다 한 10% 못하게 나온 이제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 BM을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이 21년에 1,150억, 22년에 한 3천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고, 23년 5,670억, 24년 1조, 25년에 2조 한 3천억 정도, 26년 되면 한 4조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POR 또는 이제 EV 에비트를 계산해 보면은 22년에 40, 23년에 21, 12, 25년이면 5, 26년이면 3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이게 빨리 이제 이제 성장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장을 통해서 이제 PR이 낮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26년 가게 되면 네이버는 PR이 19고 에코프로 BM은 PR이 3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사야 되겠죠. 26년 기준에서 보더라도 26년부터도 앞으로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은 고성장을 할 거고 2035년까지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한 대략 한 20%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80% 더 남았으니까 고속 성장을 할 거니까 25년, 26년에도 에코프로 BM은 높은 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은 25년, 26년 돼서 보더라도 PR 숫자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면 더더욱 네이버를 팔고 에코프로비엠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22년도의 실적치는 3천억이 아니고 3,8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7%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고 이때 주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올라가서 지금 29만 원 가 있는 거고 네이버가 24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18만 원, 19만 원 하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 분석을 해보면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에코프로 BM에 나온 요 실적 그 추정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에코프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면 예. 먼저 에코프로 BM 가치를 한번 계산해야 되겠죠. 25년 기준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로 봤을 때 예. POR을 제가 25배를 준 겁니다. POR이 25배면은 PR은 30배를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5년에 적정 PR이 30배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한 지분율이 한 50%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한 30조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자회사 가치도 한 3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때 당시에 제가 계산 로직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에코프로 BM만큼의 가치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30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25년의 적정 기업 가치는 대략 한 60조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22년 6월 16일 날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에코프로가 2조 원이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때 당시에도 말이 안 됐던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60조 나누기 2 하면은 30배니까 3년의 적정 상승률은 한 30배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밸류에이션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에코 BM의 가치의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는 더블 카운팅을 있어서 이제 절반 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세가 깎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계산할 때 시세를 안 깎았는데 일단 이제 깎는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또 얘기는 좀 달라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좀 이제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그 에코프로 BM이 대략 13만 원이었으니까 한 10조, 12조 정도였는데 네. 12조에 50%면 6조잖아요. 6조인데 이제 그 디스카운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한 3조 정도니까 그 가치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 전구체, 리튬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주식이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고 저도 샀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발굴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증권사에 있는 겁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그 애널리스트들 만나서 이런 주식이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제발 좀 이제 네가 커버해갖고 리포트 좀 써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건 지주사니까 내가 담당이 아니고 뭐 딴 것도 하는 거 많은데 귀찮게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직무태만인 거고 여의도의 이제 증권사 조직이 약간 좀 공무원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신들이 욕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뭐 작가님 예상이 물론 숫자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향성으로만 보면 최소한 성장할 거라는 데는 큰 의심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예측에 조금 더 가깝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숫자를 역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의 무시무시한 성장세와 주가에서 요거는 제가 4월 7일 날 만든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건 아니고 이제 4월 7일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4월 7일 이 무렵에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관련해 갖고 되게 이제 다툼이 많았던 때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에코프로 아직도 비싸지 않다.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의도 증권사들은 다들 한결같이 에코프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다 밸류에이션에서 이게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함부로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선량한 개미들을 이제 부추겨 갖고 이제 높은 고가의 주식을 사게 해서 나중에 이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식으로 제가 공격받다가 회사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게 진짜 이만큼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회사를 제가 NS 30년 동안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분기 성장률을 보면 영업이익이 22년 1사분기에 539억 하던 게 2사분기에 1,700억, 3사분기에 2,114억, 4사분기에 1,780억을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매분기 30%, 81%, 32%, 20 이렇게 성장했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21년에 77%, 22년에 275%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45% 성장할 걸로 지금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 성장률로 보면은 더 대단한 게 22년 한 해만 613% 영업이익 성장했고요. 올해도 55% 추가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성장한 게 올해 주가로 나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주가가 이제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613% 올랐으니까 주가가 613% 올랐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11만 4천 하던 게 10만 3천 원으로 오히려 10%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해소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리가 해소되는 상황이 올해 나타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21년 이제 영업이익 860억 하다가 올해 예상 실적으로 9,483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총 11배 오를 동안에 22년 연말까지는 주가 안 올랐었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요때 당시에 대략 한 55만, 60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5배밖에 안 올라서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2배는 더 오를 것 같다. 더 올라야 된다. 그래도 실제로 올랐고요. 예. 그 이후에 실제로 오른 거니까요. 제가 맞았다는 거죠. 당신들이,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이 합작해서 다 같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가는 결국 이제 기업 이익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제 께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거 다 볼 거 없고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되냐? 기업 이익을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1배가 오른 게 전혀 과하지가 않은 겁니다. 기업 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가 5배밖에 안 올랐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냥 5배 올랐다는 거에만 집착을 해서 고평가라고 주장한 거고 지금 이제 그 주장이 다 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거기다가 무리하게 공매도까지 쳐놨다가 그거를 완력으로 이제 그 공매도 쳐놓은 포지션을 완력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결국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장할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건 정상. 이익은 제자리인데 뭐 주가만 오르면 그건 거품.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뭐 오르는 것도 또 거품. 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제 2가지 갖고 왔는데 이익은 제자리인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것은 거품이다. 이게 이제 네이버예요. 예. 네이버가 20년, 21년 이제 그 코로나 때 그 온택트하고 언택트 이렇게 해서 이제 언택트 붐이 불었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갈 거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웹상에서 웹이나 앱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럴 거면 그게 결국은 카카오나 네이버의 이제 이익으로 연결될 거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고요.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주가가 10만 4천 하다가 6만 5천 원까지 거의 한 4배 반 정도가 오른 거죠. 올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넘버스, 숫자가 뒷받침이 못 돼준 거예요. 네. 실제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2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하던 게 21년에 1조 3천억. 22년 오히려 1조 3천억으로 줄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4배가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이익도 4배가 올랐어야 정상인데
주가가 4배 오를 동안에 이익은 겨우 10% 오른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거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 거구나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이제 18만 원 근처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었고 외국인들은 그런 걸 보고 지금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좀 사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틀렸죠. 예, 틀렸죠. 그러니까 자꾸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 이익을 보셔야 된다고요. 기업을 보셔야 된다고요. 기업 이익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셔야지 단순하게 주가만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익 줄었는데 주가 그대로인 사례도 좀 보여주시렵니까? 다음 보시면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는 그대로면 그것도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1년도 96,800원 할 때 영업이익이 이제 51조였어요. 지금 이제 23년 컨센서스가 11조가 나오는데 11조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1, 4분기에 한 6천억? 2, 4분기 요번에 실적 발표한 것도 대략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합해서 1조 5천억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한 8조? 이렇게 8조 5천억 이렇게 이제 8조 9조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나야 그 숫자가 이제 맞춰지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드는 게 4분기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2, 4분기에 6천억 정도 이익이 났지만 3, 4분기에는 이익이 2, 4분기보다 좀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회복될 룸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연간 11조를 예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오바 같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서 보면 주가가 지금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비해서 주가는 지금 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는. 요걸 한번 좀 다시 보여드리면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은 최고 이익을 기록했었던 연도는 2018년입니다. 예. 2018년에 영업이익 59조를 기록했었던 때가 최고치고요. 이때의 삼성전자 최고 주가가 얼마였냐면 5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9조 사상 최고치 기록했을 때의 주가보다도 지금 거의 흑자가 안 나는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는 오히려 더 높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일종의 거품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런 측면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 그렇습니다. 예, 주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오르지 않겠냐 해서 그런 기대가 반영된 측면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너무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삼성전자 이거 좀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23년 추정 PR이 대략 한 48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면서 PR이 급격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되더라도 이게 급격하게 좋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방 산업이 이게 많이 못 이끌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24년은 대략 한 36배 정도 될 것 같고, 25년이 되더라도 한 12배 정도로 보이거든요. 25년까지 가서 PR 12배면 이거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은 제가 봐서는 고평가입니다. 그 하이닉스도 같이 제가 해봤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23년 적자 전환 돼서 이제 올해 아마 적자가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거고요. 이 적자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24년에. 25년 돼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8배 정도 나와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고평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굳이 계속 끌고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를 계속 끌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HBM 그다음에 그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그 내러티브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른 건데 결국 그 내러티브는 넘버스 숫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러티브는 그 챗GPT나 이제 HBM의 내러티브는 숫자로 뒷받침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쪽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 갖고 매출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2%에서 4%, 8%, 16% 이제 뭐 32%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승수적으로 매년 이제 증가해야 그 HBM 메모리 사업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 챗 GPT가 지난 6월 달에 뭐랄까 트래픽이 지금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가입자도 안 늘고. 가입자도 안 늘고. 예. 이게 지금 계속 더블업 해도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 주가가 유지가 될지 말지인데 지금 더블업이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증가하는 척 하다가 당장 6월 달 돼 갖고 이게 트래픽이 줄어버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러티브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그렇다고 치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내러티브를 막 생기면서 반도체 소부장 주주들이 올해 불을 뿜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진짜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숫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해 한 해 10조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 밑에 뭐 소부장 애들 제대로 챙겨주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이제 그 뭐 영업이익률 10% 줄 것도 5% 줄 거고 5% 주던 거 내가 적자인데 너도 적자야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던 거 어음으로 돌려줄 거고 뭐 이럴 거거든요. 지금 소부장은 빨리 파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이 특히 뭐 반도체 놓고는 굉장히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작가님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면 그 공매도에서 이제 그 배당을 자기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배당금만큼. 에코프로가 작년에 이제 주식 배당을 3% 했어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공매도원에 갖고 있다가 연말이 넘어가면 그 주식 배당 3%를 내가 내 돈으로 사갖고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웬만하면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